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이번 내용은 전체 자산 시장에 따른 변동성 부분과 그리고 10월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이번 영상 만들어 보았고요. 그리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, 기술적 용어가 원래 코인 시장에 있는 코인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합니다. 그리고 금융 분야 자체가 상당히 좀 용어가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제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대한 계속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 파월이 촉발한 고평가 우려에 전체 지수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금 가격도 이번에 좀 많은 조정이 나와주기도 있습니다. 덩달아 코인 시장을 여전히 횡보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파월이 언급했던 부분의 일부분만 좀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코인적 관점에서 이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모든 전체 자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? 파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게 내가 금리를 인하를 해주었던 이유는 자산의 펌핑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상승 부분을 최대한 저해시키고자 했던 측면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에 들고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굴수비 총재도 연쇄적 금리 인하의 신중성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에 0.25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금리 인하가 우리를 위한 전체 자산 시장에 뭐 코인이든 금이든 원자재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모든 자산금 부분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되게 세진다. 이건 발언으로 막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금 가격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은 이제 정체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해요. 여기서도 이제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에 따른 차이가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. 나머지 국가 추이는 계속 금을 매입을 해주고 있고 미국은 여기서 더 이상 모으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뭐 금융 정책과 통화 정책에 따른 추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, 뭐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금에 따른 추이는 아무래도 금리가 3% 중반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속도를 높여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은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일단은 이더리움 이야기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일단은 톰리가 이더리움에서 강세 주장은 엉터리이다.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RW 확대가 수수료 매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이더의 대량 매입 스태킹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. 그래서 이더의 가치는 금융 인프라 기업 전체와 맞먹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괜찮게 보는데 이 과장된 밸류에이션 부분 추이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오히려 약간의 이 박스권 부분을 좀 갖춰주면서 성장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톱니가 좀 둘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존에도 톱니에 있는 발언에서 무슨 힌트나 무슨 포인트를 좀 잡기가 별로 없어요. 생각보다는.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지수 분석 추이로 해왔던 톱니에 있는 쪽에서 좀 힌트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코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없었다. 그리고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연간 2억 6천만 달러 수익 창출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아무래도 만들어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지 않겠냐
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럼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더리움 현 상태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. 그러면 다음에 있는 이더의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뭐가 남아져 있습니까?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남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블록 용량의 확대를 현재 세계에서 72개까지 확장을 해서 데이터 처리량을 대폭 증가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장단점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요. 이제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. 이걸 하는 이유는 확장성의 향상과 그리고 거래 수수료 감소, 그 다음에 계약 부분이 조금 더 보안성의 향상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, 개발자나 디앱의 유입은 저는 좀 물음표 있긴 합니다. 그리고 기관 투자 유입을 위해서 이번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었던 푸사카 업그레이드 후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. 이제 기존 팩트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 개선 데이터 처리 방식 부분이 메인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푸사카 같은 경우에는 EVM의 이제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이자 보상 추이에 따른 팩트라는 어느 정도는 좀 재조정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푸사카에서는 블록의 용량,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면서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그거예요. 기간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되어져 있죠. 여기서도 기간 수요. 근데 기간은 생각보다 조심합니다. 왜 조심하냐면, 쉽게 이야기하면 내 돈이 아니야. 내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죠. 남의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안정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코인판 기준점 추이를 매우 주관적으로 이게 좋다 하더라도 그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면, 왜 요즘에 DAT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했던 이유도, 왜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푸사카 업그레이드와 그 다음에 팩터라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던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. 이더가 한동안 박스권에 갇히고 나서 이번 업그레이드 동향은 오로지 기간을 위해서 이번 업그레이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짤막하게 보게 되면. 그럼 기간은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좀 머뭇거리지만, 그게 엄밀히 따지면 이더리움의 친송자들이 모았던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DAT 기업에서 오로지 내가 대신 어느 정도 검증을 해줄게. 그 물량을 내가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줄게. 그리고 이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끄집어 올려주면 이제 기관들도 너희들이 일단은 총대를 메고 DAT에서 많이 사주니까 그거 가지고 검증을 했으니 이 정도 물량까지, 그리고 이 정도 안정성까지는 좀 나오구나라는 데이터 표본이 많이 쌓인다라는 거예요. 쌓이게 되면은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. 신뢰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만큼 이제 사용도가 상당히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. 그 전에는 엄밀히 따지면 코인 시장에 있었던 VC 애들이나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더의 재단이나 이더의 관계망이 있었던 애들, 이런 애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주식을 막 희석시키면서 많이 이제 검증 비용으로 많이 때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앞으로 기간이 진짜로 많이 쓰일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이번에 비트마인도 총 유통량의 5%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, 그 전에 내가 위험성을 내가 다 감수하고 내가 검증을 해서 수익성도 내고, 그만큼 보안성 같은 이런 측면, 처리 속도 부분도 안정성을 우리가 대신 검증을 해줄게. 검증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맞아 떨어지면 이때부터 많이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어. 이 기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게 이제 대부분 26년도 때부터 28년 요 2년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 기간에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이더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데, 이제 업그레이드가 했었을 때마다 예상 가격 범주가 중요하죠. 우리는 돈 벌려고 하지 우리가 학자적 관점으로 뭐 하기 위해서 뭐 박수 쳐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푸사카 업그레이드 추이에서도 좀 올랐죠. 가격이 올랐습니다. 이번에도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도 올랐죠. 그러니까는 푸사카 업그레이드 때도 아마 비슷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말 그대로 푸사카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 연말에 껴져 있다 보니까 과연 그만큼 많이 나올 것이냐.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. 이게 안정성이 항상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버그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커버를 하면서 갈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다음에도 또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비트코인도 업그레이드가 남아져 있습니다. 이제 OP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.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이제 비트코인은 대부분 업데이트를 그렇게 막 많이 하지 않아요. 생각보다는. 근데 이제 이걸 왜 하냐? 블록체인은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NFT를 담을 정도에 있는 사이즈가 안 나왔어요. 그게 매번 지적이 나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오디널스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나왔죠. 결국엔 결과물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이 업그레이드의 이제 반대론자들도 나오겠죠. 그래서 채굴풀 중에 하나인 오션 마이닝은 이번에 반대를 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철학에 훼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10월달에 비트코인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월달에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. 10월달에 이제 마의 그 곡선이 넘어갔었을 때 이더의 기본 물량과 비트의 기본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물량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다. 그래서 이런 논점이 이제 기본 물량이 좀 나오게 될 것인데 이런 이제 부분의 진통을 어느 정도로 잘 타협을 해 나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